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자존감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저에게 빈번하게 주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감정 기복이 심한데 감정 조절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 경험상 감정 기복이 심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엔 그게 호르몬이나 뇌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보통 자존감이 낮은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깊게 인지하고 수용하고 대처하는 과정이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도 얼마나 그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수용하기보다는 무시하거나 더 증폭시키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전혀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스스로의 감정을 챙기고 보듬는 과정을 통해서 감정을 완화시키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죠. 하지만 최근에 감정 조절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정립한 모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모델의 이름은 감정 조절의 과정 모델, 영어로는 프로세스 모델 오브 이모션 레귤레이션입니다. 이 모델은 제임스 제이 그로스가 1998년에 제안한 이론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감정을 인식하고 통제하며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일단 이 모델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세세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의 과정에 따라서 감정의 조절을 해 나간다는 개념인데요. 우리들은 이 과정을 무의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 모델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해함으로써 각 단계에서 감정 조절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감정의 조절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감정 생성의 흐름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생성에서 크게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것은 이 그림의 가운데에 쓰여 있는 상황, 주의, 평가, 반응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떤 감정이 발생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어떤 환경에 들어가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활용할 하나의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이 나를 괴롭혔던 친구가 참여하는 동창회에 참석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과거에 괴롭힘을 당했던 슬픈 기억이 떠오르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화가 날 가능성이 높겠죠. 두 번째는 주의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앞서의 상황에 처한 후에 이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앞서의 예시를 계속 활용해 보자면 그 동창회에서 나를 괴롭혔던 친구에게 주목하고 그 친구의 말과 행동에 신경을 쓸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판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일으키는 대상과 사건에 대해서 주의 집중을 한 다음에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나를 괴롭혔던 동창의 표정과 행동에서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친구의 표정과 말을 보고 여전히 나를 무시한다거나 역시 전혀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재수가 없다거나 하는 등의 생각들이죠. 혹은 과거에 무력하게 당했던 스스로에 대한 생각과 평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왜 너는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었냐 하면서 탓을 할 수도 있죠. 네 번째는 반응입니다. 앞서의 평가에 따라서 감정과 사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를 감정 반응이라고 표현합니다. 상대가 나를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는 상대의 말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분노의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에게 그 화살을 돌렸다면 예전 생각을 하면서 우울해졌을 수도 있고 그 동창회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될 수도 있었겠죠. 우리는 감정 조절의 과정 모델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씩 단계별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상황 선택입니다. 우리는 어떤 감정이 일어날 것이 뻔한 상황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동기가 참석하는 동창회에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 자체를 제거함으로써 그 이후에 겪어야 할 다양한 심리 변화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선택을 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부정적인 감정이 분명하게 예상되는 상황에 자신을 처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 들어가서 예상되는 감정을 모두 느끼고 온다고 해서 스스로가 성장하거나 발전하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예상되는 부정적인 반응을 느끼고 좌절할 뿐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인간은 환경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지 이전에 환경을 먼저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의 변경과 수정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감정을 일으킨 요소를 변경하거나 개선함으로써 감정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거죠. 예시를 통해서 말을 하자면 쉽지는 않겠지만 과거에 날 힘들게 했던 친구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를 받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이 바뀌게 되고 이 상처가 회복이 되어서 편안함을 느끼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의력 배치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처했지만 그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요소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있겠죠. 즉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친구가 아니라 동창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데 집중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인지 전환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다른 판단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보는 인식과 해석을 바꿈으로써 이 감정 조절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나쁘게만 봤던 상황을 재평가하고 그 안에서도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을 강조해서 인식함으로써 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진짜로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불친절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거나 그때 내가 소심하고 내향적이어서 그랬을 뿐 잘못이 있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면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친구가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바람에 누구도 그 주위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는 분노보다는 불쌍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반응 바꾸기인데요. 우리는 결국 이전 단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자연스레 부정적인 감정으로 마무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발생한 감정 반응에 대응을 하고 감정의 세기와 지속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느낀 감정을 완화하거나 변화시킬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산책을 한다거나 심호흡을 하고 명상을 할 수도 있고요. 소중한 사람과 이 부정적인 감정을 나눔으로써 완화시킬 수도 있고 이 감정에 대해서 일기를 쓰는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1에서 4단계는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행동한다는 의미에서 선행 초점 전략들이라고 말하고 5단계는 반응이 일어난 후에 사후 조치를 취한다는 데에서 반응 초점 전략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감정 조절의 과정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감정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 생성의 각 단계에 대해서 세심하게 인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떤 단계이고 또 어떤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그중 어떤 단계에서 어떤 방법들을 활용하고 싶은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누군가는 상황 자체를 피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그 상황에서 이때 다른 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날 괴롭혔던 친구는 보기 싫지만 다른 친구들은 또 보고 싶을 수 있는 욕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중에 여러분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고 또 감정을 보호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낮아서 이 모든 단계를 건너뛰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마무리했다면 그때도 여러분들에게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감정을 느낀 나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생각하고 행동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친구라면 좌절하고 슬프고 화가 난 친구에게 무엇을 해줄 건가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들 최근에 느낀 부정적인 감정은 무엇인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감정 조절의 5단계를 적용해서 어디서 어떤 전략들을 활용하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